여긴 이제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곧 사라질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에도 소중한 생명과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그 강아지가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어요. 덩치도 크고 눈빛도 무서웠으니까요. 저게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진다니까. 어르신이 왜 저런 맹견을 키우시는지 몰라. 하지만 그 모든 오해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애틋하고 가슴 저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강아지의 이야기. 곧 밝혀집니다. 저는 이곳 달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 여사입니다. 닳고 다른 골목길마다 제 발자국이, 이웃들의 웃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죠. 이곳은 한때 정겹고 따뜻한 삶의 터전이었지만 이제는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놓여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낡은 판자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모두가 하나둘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유독 떠나지 못하는 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감님과 그의 든든한 동반자 봉구 이야기입니다. 김영감님은 홀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큰 사업에 실패하시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이곳으로 들어오셨죠. 그래도 늘 정정하시고 마음만은 부자셨던 분이었어요. 그런 김영감님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커다란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봉구. 김영감님이 길에서 주어와 아들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녀석이었죠. 그런데 이 봉구가 덩치도 크고 낯선 사람에게는 어찌나 사납게 지저대는지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곳을 오가는 외부인들이 많아지자 봉구는 더욱 사나워졌고 사람들의 불평은 쌓여만 갔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저희 동네는 마치 죽은 도시처럼 변해갔습니다. 쿵쾅거리는 포클레인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낡은 집들은 하나둘씩 부서져 내렸죠. 남아있는 주민들의 마음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빨리 보상을 받고 새 집으로 떠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김영감님 댁 앞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매일 재개발 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와 협의를 요청했지만 영감님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고 그 대신 봉구가 맹렬하게 지저대며 접근을 막았어요. 박 여사, 저 집은 언제 나갈 거야? 봉구 때문에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겁을 내서 도망간다잖아. 영감님도 참 그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를 모르겠어. 어차피 나가야 할 집인데 말이야. 사실 저도 그저 봉구가 낯선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워낙 경계심이 강한 녀석이라 김영감님을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친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빈집만 남은 을씨년스러운 동네에 봉구의 짖는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졌어요.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재개발 업체 직원이 찾아와 협박에 가까운 말투로 영감님을 몰아붙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봉구는 더욱 사납게 짖으며 달려들었죠. 급기야 봉구에게 물릴 뻔했다는 소문까지 돌자 사람들은 봉구를 미친 개라고 부르며 김영감님에게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구청에서 봉구를 포획해 가겠다는 공문까지 날아왔습니다. 동네는 뒤숭숭했고 김영감님 댁 앞에는 주민들이 몰려와 봉구의 포획을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영감님 댁을 찾았습니다. 그날 영감님은 평소와 달리 문을 활짝 열어두셨더군요. 그리고 마당에는 봉구가 아닌 봉구의 목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봉구가 사라진 것이었죠. 주민들은 봉구가 포획을 피하려고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잘됐다고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구는 김영감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던 녀석이었으니까요. 봉구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요. 이젠 내 걱정하지 말고 모두 떠나요요.
영감님은 체념한 듯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이미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봉구가 사라지고 며칠 뒤 영감님은 이사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마침내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는 날 영감님은 쓸쓸하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동네를 떠나셨죠. 그 빈집은 이제 곧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영감님이 떠나신 후에도 한동안 그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쩐지 그 집에서 봉구가 마지막으로 지저대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 분명 봉구의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니 김영감님 댁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창고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봉구가 낑낑거리며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황급히 자물쇠를 풀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봉구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봉구의 옆에는 낡은 보자기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김영감님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과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사실 김영감님은 지병이 깊어져 오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병원비로 모아두셨던 돈이었고요. 영감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늙고 병든 자신 때문에 봉구가 버림받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봉구가 주민들에게 맹견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구청에 의해 포획되어 안락사될까봐 미리 도망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봉구가 맹렬히 지저대며 낯선 사람들을 막았던 이유는 사실 영감님이 재개발 보상금을 모두 받은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보물 한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과 아내의 유골함이었죠. 봉구는 영감님이 그 유골함을 안전하게 옮길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집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영감님은 봉구가 자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랐던 거죠. 봉구가 숨겨져 있던 창고는 영감님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봉구를 그곳에 숨겨두고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 안에는 영감님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봉구의 새 주인을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야 저는 그동안 봉구를 미친 개라 부르며 오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봉구는 미친 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충직하고 현명한 영감님의 수호천사였던 것입니다. 저는 봉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에 담겨있던 영감님의 유언을 확인했습니다. 영감님은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봉구를 자식처럼 사랑했고 봉구 역시 그런 영감님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었던 겁니다. 영감님의 유언은 간결했습니다. 봉구를 사랑해줄 새로운 주인을 찾아달라는 것과 봉구의 몫으로 남겨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한 내용이었죠. 재개발 업체도 영감님의 사연을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영감님의 유언에 따라 봉구가 안정적인 새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봉구는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시는 할머니 한 분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봉구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봉구를 가족처럼 받아주셨죠. 봉구는 그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사납게 짖지 않고 할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충직한 강아지가 되었어요. 가끔 저는 봉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는 늘 봉구가 마치 김영감님처럼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하세요. 재개발이 끝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그곳에는 이제 낡은 판자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곳에 가면 김영감님과 봉구가 만들어냈던 깊은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가 낡은 집터 위로 아른거리는 듯합니다. 말없이 주인을 지키던 봉구의 비밀,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 세상에 던지는 진정한 사랑과 충성의 메시지였습니다.
봉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 속에서도 피어나는 진정한 유대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